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척추 건강 지킴이 김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요. 엉치 통증이랑 다리 저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통 일상생활에서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흔하게 오는 그런 증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엉치 통증 한번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도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엉치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다리 허리 저림, 정도 허리 정도까지만. 네. 아직 박서진 아나운서 젊으시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경험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제 뭐 40대 정도만 돼도 대부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 60대가 되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증상들은 한 번 정도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고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부모님, 가족들 떠올리시면은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지,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지 그런 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은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오는 걸까 이런 증상들이 이제 그 원인이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지금 소개드리는 이제 척추 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우리가 손꼽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병명을 가지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병들로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허리 디스크. 네. 척추에서 생기는 양대 질환입니다. 협착증하고 디스크. 뭐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네, 맞아요. 다 들어보셨고 네네. 주위에 환자분들은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좌골신경통. 그죠? 네. 한번 이런 병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상근 증후군. 네. 이상근 증후군은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척추 질환을 이제 좀 앓거나 아니면은 이런 방송을 보시거나 책들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건 좌골신경통하고 비슷한 증상인데 이 증상만으로는 이 질환들이 구별은 좀 힘들고요. 이상근 증후군은 이상근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서양 배 모양의 근육이 있거든요. 그 주위로 좌골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신경을 자극받게 되는 겁니다. 증상은 거의 뭐 허리 협착하고 디스크하고 유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더 있다면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질병 중 하나죠. 하지 정맥 질환들. 네, 우리가 이제 정맥 통증도 학회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질환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질환들은요 독립적인 질환일 수도 있는데 이 병들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협착증하고 디스크 같이 갖고 있고요. 협착증 환자분들이 하지정맥 질환도 같이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좌골신경통이나 이상근 증후군도 대부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는 요 세 가지를 다 치료받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너무 힘드시겠어요. 네, 정맥류도 예. 치료를 받으셨고 또 오시면은 협착증에 대한 디스크 시술도 받으셨고 네. 또 이상근에 대한 스트레칭이나 물리치료, 주사요법도 받으시고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병명을 많이 열거했지만 허리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의 이런 증상은 이 병들이 비슷하고 네. 서로 관계가 많다.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 살펴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텐데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죠. 어떤 이유로 통증이 생기는지 좀 구조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협착증이 이제 가장 흔하고 그리고 협착증이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통증을 만드느냐인 거예요. 환자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그리고 관 이런 게 좁아지는 건데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협착증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상. 네, 전부 다 깨끗한 척추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살다가 보면은 디스크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께서도 허리 한번 아파본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저도 좀 서서 일할 경우에 좀 많이 맞아요. 아파요. 네. 예. 그럼 이렇게 허리 통증을 경험할 때 네. 간단하게 근육 염좌일 수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 좀 찍어봐야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경미한 디스크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앓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쉬거나 혹은 그냥 약을 먹거나 네. 그래도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디스크 주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그 주위에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우리가 많이 걷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을 이렇게 쥐는 행동을 많이 하거나 네. 일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손이나 발에 굳은 살이 굳은살 생겨요. 생기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똑같아요. 디스크나 이 협착증도 초기 단계에는 경미하다가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국소적인 그 자리에 염증 반응이 반복하게 되고 이 염증 반응이 또 스스로 자연 치유가 되는 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네. 그 굳은 살이 생기면 이 활동의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제가 염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 때문에 병원을 가면 약을 주시죠. 그 약이 어떤 약이 제일 많죠? 뭐 소염제. 예. 맞습니다. 왜 소염제일까요? 염증을 줄이기 줄여줘요. 위해서인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반복적인 퇴행성 염증과 그 변화로 인해서 척추관 안에 황색 인대와 퇴행성 디스크, 후관절의 변성이 오면서 점차 천천히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협착증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증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좁아진 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물리치료로는 어느 정도 이상 좁아지면 다시 넓어지질 않아요. 자연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네. 거죠. 디스크는 터진 다음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재흡수가 되거나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근데 협착증은 어떻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좁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넓어지는 일은 없고 네. 약물이나 운동이나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그게 넓어지기가 어렵다는 어렵다. 거예요. 예. 그래서 협착증이 오늘 다루는 주제에서도 또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도 협착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찍고 나면 아, 이 부분에 협착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럼 다음 그림 보면서 조금 더 구조를 좀 알아볼게요. 이번엔 단면의 그림이죠. 네. 예. 단면의 그림이 좀 어려워하세요, 다들. 네. 단면도라는 건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본 그림인데 가로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세 가지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황색인대. 네. 그리고 디스크. 또 뭐 디스크. 또 하나가 신경. 뭐였죠? 신경뿌리? 후관절 변성. 아. 네. 우리 서진 아나운서 집중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황색인대. 네. 황색인대는 말 그대로 노랗게 생긴 인대예요. 이 인대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데 이 황색 인대가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염증 반응을 통해서 두꺼워졌다는 뜻이죠. 네. 그걸 비후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디스크는 중간중간에 찢어져 가지고 파열이 되거나 네.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죠. 이제 팽윤이 된다. 그냥 살짝 튀어나올 수도 있고 돌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골극이라고 해서 뼈처럼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반응들은 점점 두꺼워지고 수분을 잃고 단단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관절에도 변성을 갖고 오게 되면서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합적인 건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뭔가 나이를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좁아지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치료되기가 힘든 네.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경길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 척추와 척추 협착증이 있는 척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을 가지고 그럼 비교를 할까인 거죠. 네.
바로 뭐냐면 MRI 검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병원에 가면은 다 찍어보잖아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언제 MRI를 찍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왜 저 환자한테는 엑스레이만 처방을 내시고 이 환자한테 왜 MRI를 처방을 낼까도 궁금해하세요. 네. 저희 환자분도 저한테 아니 앞에 들어왔던 환자분은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원장님이 엑스레이 찍자 그러고 왜 나는 잘 걸어서 들어왔는데 MRI 찍으라고 하냐 그러시거든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증상 중에 엉덩이 통증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다리 다리 저림이죠. 저림. 네.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이 생기면 선생님들은 MRI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있어요. 허리만 아픈 걸로는 MRI에 통상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삐끗해서 왔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럼 환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선생님이 다리는 어떠세요? 그리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검사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경 뿌리가 눌리는지를 보려는 거죠. 네. 신경 뿌리가 제일 많이 눌리게 되는 질환이 뭐죠? 오늘 다루는 척추관 협착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MRI 검사가 중요해서 MRI를 통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정상 MRI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MRI를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보셨던 단면도하고 같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MRI 사진을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MRI는 하얀 게 많아야 돼요. 네, 까만 게 많으면 뭔가가 이게 좁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여러 MRI를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지만 환자한테 제일 많이 보여주는 영상은 T2 강조 영상인데 T2 강조 영상에서는 물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색깔 부분이 많으면은 무언가 정상 소견에 가까워요. 네. 디스크도 수분이고 인대도 수분이고 척수도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얀 색깔 부분이 많을수록 정상 소견에 가까운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를. 네. 자, 보시면 어느 쪽이 하얀 게 많죠? 왼쪽에. 그렇죠. 예. 정상 황색 인대라고 한 부분이 많죠. 자, 보시면 여기 어떻죠? 흰 색깔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자, 제가 조금 옆으로 나가 볼게요. 여기는 어떻죠? 검은 부분이 많죠. 네, 안 보여요. 네, 두 가지가 비교가 확실히 되죠. 흰 부분에 이제 신경들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정상을 좀 보실게요. 정상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점들이 있죠. 그죠? 이 점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경다발. 신경다발입니다. 네, 그 신경다발들이 점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얇은 검은 색깔 띠같이 생긴 부분이 바로 정상적인 황색인대입니다. 정상적인 황색인대는 좁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요. 그리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인데 지금처럼 정상적인 인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 지금처럼 검은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얀 색깔인 부분이 없어지고 검은 색깔인 부분이 많아졌죠. 네. 두 가지가 차이가 크게 나죠. 네. 그래서 신경다발이 점이 보여야 되는데 두꺼워진 황색인대로 인해서 좁아지면서 이 부분이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황색인대는 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게 인대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뼈도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황색인대와 더불어서 후관절도 두꺼워지고 변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환자분들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놔두고 황색인대만 제거하는 줄 아세요. 네. 아니 그렇지 않다. 제가 이제 뼈를 조금 깎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뼈를 깎는다고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정상적인 거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니까 황색 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뼈를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일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뼈 역시 황색 인대와 함께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슬라이드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네. 정상과 비정상, 두꺼워진 황색인대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두시면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아, 저기가 협착증이구나 하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가로 단면 보셨고요. 옆에 세로로 된 사진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네. 예. 세로 단면은 환자분들이 이해도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잘들 판단을 하세요. 네. 지금 보시면 정상인 부분을 볼게요. 정상은 이제 여기가 정상 화면인데, 자 보시면 여기가 등입니다. 이분은 날씬하세요. 그래서 뒤쪽에 패시 없죠. 거의 네. 지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극돌기도 다 만져지겠죠. 우리가 허리에 뒤에 만져지는 뼈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극돌기라고 그랬죠. 그 부분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가 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디스크.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 보이시잖아요. 여기 디스크고요. 디스크가 이 네모난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줘요. 황색인대는 어디 있냐? 바로 이 신경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후궁관이라고 하는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고, 위의 뼈와 아래 뼈를 연결해주고 있고요. 엄밀하게는 바깥쪽과 안쪽이 두 가지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주면서 척추의 안전성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손상이 오거나 혹은 경미하게 삐끗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안정이 오면 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네. 황색인대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MRI처럼 이렇게 까맣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불룩해졌어요. 그죠? 네. 여기가 등 뒤죠. 예, 젊으신 분이니까 날씬했고 조금 이제 살집이 잡혔죠. 그리고 보시면은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는 까맣게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네네. 있죠. 나머지 공간은 괜찮아요. 보면 3번, 4번도, 2번, 3번도 이런 데는 두꺼워지지가 않았죠. 근데 이 4, 5번이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다가 까맣게 보이고 신호가 감소하면서 하얀 부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신경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단면이랑 이제 세로 모습까지, 측면까지 정상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사진을 비교해봤고요. 그렇다면 신경계를 막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거하는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황색인대가 신경을 누르게 된다면은 황색인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협착증이 생겼다면 디스크를 제거한다고 그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MRI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한 분은 이제 황색인대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누르고 있고요. 또 이분은 디스크가 눌러서 황색인대와 함께 누르게 되는데 훨씬 디스크가 심하죠. 근데 뭐 여러분 지금 보시면 구별이 가시나요? 잘 안 가실 거예요. 네, 근데 네. 앞뒤로 다 누르는 것처럼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상 황색인대냐 혹은 추간판이냐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돼요. 추간판 제거술을 하면 황색인대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막 구별 지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협착증은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 두 가지가 다 문제면 다 제거해주고, 한 가지가 문제면 한 가지만 제거해주는 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경기를 막는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이제 그 원인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설명을 서두에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협착증은 어느 정도 이상 진행하게 되면은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네. 그 좁아진 관이 넓어지지는 않아요. 초기 단계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진행하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그 좁아진 관에 약물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경주사예요. 신경주사, 신경차단술, 그리고 또 시술도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원인을 제거해주고 좁아진 척추관을 넓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2단계에 있는 치료들이 그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PSAD 단일공 내시경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아래 보면은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채소 침습 치료로서 이게 이제 순수한 의미의 비수술적 치료는 아니고
수술적으로 안을 넓혀주는 최소 침습 수술에 가까운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PSLD 사전적인 의미도 좀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죠? 네,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PSAD라는 게 말이 조금 어려우시니까 영어 약자여서 그런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단일공 내시경이라는 것도 있고 단방향 내시경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뭐 척추 내시경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원포탈 이런 표현도 하는데 다 같은 표현이고요. 제가 좀 어렵지만 PSAD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의사들이 다 통용해서 쓰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가셔가지고 저는 내시경 레이저를 받았다 그러면 선생님들 뭔지 잘 모르세요. 아, 네. 그게 어떤 걸 받았는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PSAD로 받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다 알아들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를 사용한 거고 여러분들이 사전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내시경 협착신경 감압술 협착증에 대한 치료란 뜻이죠. 그다음 채소 절개 후에 내시경, 레이저, 다이아몬드 미세드리 등을 사용해서 근육의 뼈에 손상 없이 네. 척추관을 넓히는 시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죠. 신경 성형술이나 풍성 확장술과 같은 비수술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건 시술이지만 채소 침습 수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내가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그 원인을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PSLD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구멍을 뚫어서 시행을 한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분 마취 하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내시경을 쓰는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거든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생긴 화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어. 초소형 고화질 4K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구멍을 1cm 정도 기구에 따라서 다른데 7mm에서 8.5mm, 9.8mm짜리도 있거든요. 1cm 이내에 채소 절개를 이용해 갖고 뼈와 근육의 인대는 손상 없이 저렇게 직접 병변을 보면서 비수술적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거를 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흉터도 굉장히 작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볼까요? 아무래도 1cm만 예. 절개하기 때문에 나중에 1개월 정도 경과하게 되면은 흉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네.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흉터가 그만큼 중요하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과적인 영역에서는 절개창의 크기가 바로 수술 결과하고 직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네. 침습 범위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회복 기간과 합병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때는 입원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의 입원이면은 다 일상적인 생활이 모두 가능하고 바로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선호를 하셔서 금요일에 오셔서 주말도 토요일, 다니시고. 일요일에 쉬시고 그 다음에 출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병가를 쓰시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쉴 수 없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럼 중요한 일이 있게 되는데 너무 아파서 나갈 수는 없겠고 그쵸. 그러면 저렇게 PSAD를 통해 가지고 최소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네. 빨리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절개술로는 어렵고 개방형 수술로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나 네. 혹은 결과가 좋지 못할 거라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PSAD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구멍을 하나만 뚫게 되고 또 여러 개의 레벨을 하더라도 구멍을 각각 하나씩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최소 침습으로 가능해서 고령자나 혹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SLD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척추 질환은 단계별로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뒤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셨습니다. 김병호 원장님과 함께 통증의 원인을 직접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0대 여성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거 오래 착용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디스크나 무슨 시술하시면 이제 복대라고 하죠. 허리 이렇게 벨트 같은 거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적정 기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만일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골절이라면은 한 4주에서 6주까지는 착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수술을 했던 사람이다. 네. 나사를 박았으면은 한 달 정도는 반드시 하고요. 어. 일반적으로 PSAD 내시경이라든지 혹은 이제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은 2주에서 3주 정도를 설명을 드려요. 네. 근데 이제 질문의 내용은 허리가 아파서 본인이 오래 착용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네. 내가 이렇게 허리 보호대 오래 해도 되냐는 어. 뜻 같아요.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보호대를 오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척추의 길이끈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 척추 보조기를 보시면 그 보조기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네. 우리 몸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게 근육이- 뭐냐면 근육이요? 바로 코어 근육이에요. 그 보조기를 보시면 뒤쪽 등 쪽은 이렇게 받침대처럼 세워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길이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붙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약간 사선 모양으로 밴딩이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근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복근은 없지만, 네. 그렇게 보조기 설명드리면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일에 보조기에 너무 오래 의지하게 되면은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약해지는 거죠? 네.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뭐 똑같아요. 정형외과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들도 네. 오래 착용하다 보면은 힘줄과 인대가 느슨해지고 네.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재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조기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거 없이는 힘들다. 이런 분들은 운동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운동을 내가 스스로 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아이가 엄마 저 스스로 공부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같아요. 네. 물론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있죠. 예, 정말 복받은 어머님들이죠. 똑같습니다. 예, 환자들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죠. 지금처럼 말씀 주시는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동과 재활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보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허리를 스스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SLD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81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81세 여성 환자분이세요. 81세면 나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척추 치료를 할 때 좀 본인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약이라든지 또 주사로 어떻게 나을 수 있는 방도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가족들도 연로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조금 많이 심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 엉덩이 통증하고 허리하고 다리도 불편했고요. 다리가 굉장히 저려서 다리를 좀 마지막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잘 펴시기가 힘들 정도로 네. 예,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에요. 아니고 타병원에서도 시술을 받으셨었고 그때 이제 잠깐 효과는 있어가지고 좀 지내셨는데 이후에 또 악화가 되고 중간에 급성 악화도 한번 일어나서 주사를 맞아서 또 버텼다가 또 다시 아파지고 네. 예, 이러면서 수년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81세가 되고 실제 나이는 또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난 실제 나이 더 많다. 그럼 무슨 뜻이죠? 환자분들이 네.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다 하시면서 예전에. 네, 실제 나이는 나는 더 많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치료적인 시기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시게 됐는데 제가 좀 더 MRI나 또 여러 가지들을 좀 설명을 더 드리면서 네.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MRI 검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는데 디스크가 터진 게 보였고 추간공 협착증도 한 군데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MRI에서 자, 여기가 이제 옆면에서 보는 MRI거든요. 그죠? 네. 뼈가 이제 이게 등 뒤쪽이고 이게 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마른 분이라는 걸 알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네. 뒤에 근육도 거의 없으시고 지방도 거의 없어서 굉장히 마르고 깡깡 마르신 할머니이신데 여기 보면 이제 톡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누르고 있네요. 네. 3번과 4번 사이인 거예요. 단면도를 보았더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신경을 콱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MRI 조금 빼서 바깥쪽에 추간공을 관찰해 봤더니 3번, 4번 추간공 협착증도 있고요. 그 다음 5번하고 천추 1번에도 추간공 협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병명만 지금 3개가 나왔어요. 그죠? 3, 4번에 터진 디스크, 3, 4번에 추간공 협착, 그 다음 요천추 추간공 협착. 이걸 다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에서는 나사를 박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추간공 협착증이 맨 마지막 허리는 너무 심한데 이거는 유압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디스크랑 함께 3, 4번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3, 4번도 함께 유압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3, 4, 4, 5 천추 나사만 너무 몇 개입니까? 많은데요? 그죠? 그럼 엄두가 안 나니까 어떤 분은 좀 어렵지만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시술을 하시죠. 그래서 뭐 추간공에 대한 확장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비수술로 약물도 넣어주고 했는데 잘 경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병력이 길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꼼꼼하게 되물어 줘야 돼요. 왜냐면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 의사도 그 템포에 딸려가요. 그래서 이미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상 5년 전 통증과 지금 통증은 다른 거거든요. 그쵸. 그걸 짚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도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꼼꼼하게 물어서 질문을 해가면서 파헤쳐 봤더니 지난 3, 4개월 전부터 심화된 통증이 가장 지금 아프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세 가지 병이 있지만 제가 추간공 협착증 2개는 우선은 터진 디스크를 제거해보고 결정을 해보자. 네. 왜냐하면은 추간공 협착증은 이전에 가지고 오신 시술을 받았던 당시 MRI에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없고 지금은 있는 거는 3, 4번의 안쪽으로 터진 디스크는 최근에 생긴 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치료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만일에 절개를 해서 치료를 한다면은 이번에 하는 김에 여기도 같이 봐야 되겠죠. 하지만 내시경은 1cm 정도의 구멍만 뚫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변 3개가 다 구멍이 다 달라요.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한 부분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 나머지 두 부분을 연달아서 경과를 보고 치료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캡처 화면인데 디스크의 크기가 엄청나죠. 예, 이렇게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디스크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허옇게 생기면서 단단한 모양이고 신경은 이렇게 핑크빛을 띠고 있죠. 이렇게 터진 디스크를 제거해주면서 안에 있는 것을 걷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수술 후에 내시경 후에 MRI 검사를 찍어서 네. 확인을 해보았더니 자, 치료 전에는 어땠죠? 여기 까만 부분에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니까 하얀 공간이 전혀 안 보였죠? 네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하고 난 이후에는 공간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됐어요. 공간이 확 넓어진 네네. 거예요. 조각도 아주 큼직한 조각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러한 경우에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게 고령의 환자한테 있어서는 한꺼번에 많은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마라.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 같아도 아 이거 못 풀겠는데 해도 몇 개 풀다 보면 다 풀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노년의 환자한테 있어서는 내재되어 있는 원래 있었던 퇴행성 병변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혹은 진짜 이 병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를 꼼꼼히 잘 살핀 다음에 네. 하나씩만 풀어나가도 수술의 범위를 줄일 수 있죠. 만일에 절개를 해서 이거 다 치료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적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죠. 절개를 했으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봐야죠. 근데 구멍만 뚫어서 인대와 근육에 손상이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 침습으로 하나씩 환자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PSAD 척추 내시경의 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단면 사진 보셨고 측면 MRI 사진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치료 전과 네. 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보시면 제거를 하게 되면 제가 어떻다고 그랬죠? 하얀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네. 지금 보시면 오. 앞뒤로 그죠 누르고 있어서 콱 막혀 있던 부분이 제거를 해주면서 이렇게 넓어지게 된 넓어졌네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신경이 내려가는 것들이 개선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3, 4번 그리고 요천추 추간공 협착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대로 있지만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자가 개선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이런 치료적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료진의 경험에서 바탕이 되어져서 또 환자한테도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치료를 할 거고 왜 이런 경과를 가지고 치료를 할 건지 그렇게 상의를 드리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 내시경 치료, PSLD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매거진 김병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네. 많이 하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병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떤 증상들이 불편하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원 원장입니다. 네. 아,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네,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가서는 네네. 아주 저하고 똑같은 명세라서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예, 예. 예, 예. 지금 그러면은 엉덩이, 다리 저림 이런 게 있는 거네요. 다리 통증이요. 예, 엉덩이가 이제 뻐근하고, 그전보다는 엉덩이는 조금 덜한 것 같은, 덜 뻐근한데, 네, 네. 이 다리가 많이 저리고, 아, 네. 왼쪽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걸지를 못해요. 아, 이 증상이 심각한 거예요. 이제 예, 우리가 걸지를 못해서 네.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이 목발을 짚고 해야 몇 메다 이렇게 걸고 아, 이 전혀 굉장히 심각한데요. 걸지를 못하는데 발목의 움직임은 어떠세요? 발목에. 오른쪽은 조금 발목은 괜찮은데 왼쪽은 움직이질 않아요. 힘이 안 들어가서. 아, 이거는 안 됩니다. 네. 까치발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네? 까치발이에요. 우리가 발을 이렇게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약해지셨겠는데, 그죠? 그렇죠. 뭐 네. 아,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혹시 MRI 검사나 지금까지 치료했던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 뭐 특별하게 뭐 큰 병원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이거는 병원에 꼭 가셔야 돼요. 지금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대부분 5번이라든지 천추 1번 신경 뿌리가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 이게 이제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처음에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되고 오늘 사례에서 보시는 환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종종 많으세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시청자 상담 그게 해당이 안 되세요. 이건 대면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을 꼭 가셔서 검사를 하시고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적추 때문인지 아니면은 말초신경 때문인지 원인을 확실히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협착이나 디스크라면 오늘 설명드렸던 PSAD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지금 주말이잖아요. 월요일 되면 네. 바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적기에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반드시 좀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잊지 마시고 전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검사 받아보시고 치료 시기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1세입니다. 네. 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병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호 원장입니다. 네, 네, 뭐든지 아니,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네. 제 지금 상태는 네네. 지금 한국경제에 나오는 그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예, 어떻게 예. 되냐면 엉치가 네. 뻐근하고 네. 그다음에 바닥하고 네. 바닥이 약간 통증이 발꿈치가 이렇게 뻗으면 네. 좀 땡겨요. 아, 뻗으면 땡기시는군요. 예, 뻗으면. 한쪽 다리가 그런 거죠. 예, 왼쪽. 왼쪽 다리가. 예, 왼쪽도-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아픈지는요? 처음에 요거 아픈 지 한 3년,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2, 3년 정도 됐고 그러면 아마 중간중간에 치료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 하셨죠? 병원에 가가지고 네, 네. 저는 상계동에 사는데 네, 네. 상계동 정형외과 가가지고 주사도 맞고 주사도 맞고
저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네네. 뭐 약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만 뭐 다른 건 특별하게 모르겠다 이거군요. 예, 그래가지고 MRI 검사는 하셨어요, 그러면? MRI는 안 찍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엑스레이 검사만 하셔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엑스레이는 이제 뼈의 배열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네. 뼈의 배열은 괜찮은 거예요. 간격도 예. 괜찮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소염제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염증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주사들, 신경 주사라든지 뭐 프롤로 예. 주사라든지 근막 주사를 놓아주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나 협착이 생겨버린 거죠. 이거는 엑스레이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MRI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상 정도는 한쪽 다리로 내려왔고 또 다리가 펴면 당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오늘 방송 중에도 허리만 아프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라고 그랬죠. 근데 엉덩이 다리 다리까지. 통증은 예. MRI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원인을 체크하면 그다음엔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오늘 소개드린 방법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고 혹은 주사를 그 부분에다가 놔주면은 또 감쪽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시술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검사가 먼저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MRI 검사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척추 내시경 치료와 관련한 궁금증 Q&A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시경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척추 내시경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걸 또 이제 영상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금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3D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최소한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채소 침습 수술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지금 저렇게 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기 그 워킹 슬리브라고 하는 기구예요. 저 안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네. 직접 보면서 척추의 우리가 원인이 되는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황색 인대와 그리고 후관절과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네. 지금 내시경 직접 보면서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만 절개하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부분에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 주고 네. 터진 디스크 조각이 있다면 디스크 조각도 빼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경이 그냥 유리 조각 같은 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근데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조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렇게 조그만하게 절개를 해갖고 빼내주는 것이 네. 내시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방법, 이 3D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셨고요. 척추 질환은 단계별로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궁금증은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자, 내시경으로 터진 디스크만 없앨 수 있을지 역시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허리 디스크는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집게처럼 찝어서 끄고 나온 거 보이시죠? 예. 네, 저게 바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예요. 예. 저렇게 디스크 꺼낼 때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시원한데요, 정말. 네, 맞아요. 그래서 터지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서 네. 그 조각이 남아 있는지도 보는 거예요. 네네. 직접 보고 주위를 훑어가면서 터진 조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보면서 내시경으로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궁금증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 내시경 치료는 어떤 척추 질환과 증상의 효과가 있나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내시경 치료를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게 되시면은 가장 많이 받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뭐 모든 게 다 치료가 가능하냐? 네. 어떤 선생님은 안 된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상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의사의 숙련도입니다. 어. 예.
내시경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디스크 제거술 제일 간단해요. 네, 이거는 그냥 터진 거를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꺼내면 돼요. 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디스크 제거술은 내시경을 많이 하십니다. 황색인대 제거술 이제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이 황색인대 제거술도 잘 하셔요. 네. 그리고 학회에서도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연수 강좌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황색인대 제거술까지 잘 하시거든요. 네. 추간공 확장술. 네. 내시경 영역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추간공 확장술은 사실상 유압술이 우선시되는 병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전방전이증과 함께 동반되어 있다면 매우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추간공 확장술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하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대부분은 의사의 네. 숙련도의 차이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자, 숙련이라면 이 세 가지 질환 모두가 척추 내시경 치료로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김병 원장님, 척추 내시경 치료, PSLD 치료를 좀 고려하고 있는 환자들이 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끝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제가 늘 방송 마치면서 꼭 말씀드리는 네. 건데 이 한 가지 치료로 다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마도 내시경으로 90%의 수술을 하지만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압술도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고 어떠한 경우에 유압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나는 저걸로 치료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단면적인 부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 사항으로만 하시고 언제나 치료적 결정은 주치의와 대면 진료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의 다양한 내시경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